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. 그날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. 엄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.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. 엄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.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 너머에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죄송합니다.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목소리로 짐작컨대 40대쯤 되는 여자 같았다.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. 난 낯선 방문객이 의심스러워 물었다. 누구세요? 혹시 아는 분인가요? 그러자 여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. 모르실 거예요. 최면에 죄송합니다. 길을 잃어버려서.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. 길을 잃었으면 파출소를 찾거나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텐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산을 빌려달라는 걸까?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. 내가 머뭇거리자 엄마가 인터폰을 대신 받았다. 엄마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우산을 빌려주자고 말했다. 하지만 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.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뭔가 이상했다.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흰 브라우스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. 그런데 뭔가 어색했다. 마치 일부러 단정하게 꾸민 듯한 모습이었고 이상하게도 전혀 비에 젖지 않았다. 엄마,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. 뭔가 이상해요. 하지만 엄마는 선뜻 믿지 않았다.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. 그 순간 엄마는 우산을 가져오라고 나에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다. 난 불안한 마음으로 우산을 가지러 갔다. 그때였다. 갑자기 엄마의 비명이 들려왔다.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 현관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문을 붙잡고 있었다. 바깥에서는 누군가가 억지로 문을 밀어서 열려고 하고 있었다. 난 곧바로 엄마를 도와 힘껏 문을 밀어 닫았다. 문이 닫히자마자 문 밖에서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. 열어주세요. 우산 좀. 우산을 빌려주세요.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더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. 엄마와 나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쳐다봤다. 이 상황에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말했다. 지금은 무시하자.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. 엄마는 나보다 더 침착했다. 마치 이런 일을 겪어본 듯한 태도였다. 하지만 밖에서는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.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려댔다. 몇 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체감상 몇 시간은 흐른 듯했다. 그러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.
그리고 창문 너머에서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누군가가 나와서 이 상황을 목격한 모양이었다. 이상한 여자는 그제야 조용해졌고 마침내 사라졌다. 그날 밤 엄마는 나를 안심시키려 술 취한 사람일 거야 라고 말했다.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.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난 대학을 진학하며 독립하게 되었다. 자취 첫날, 난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그날의 일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어봤다. 엄마, 그때 솔직히 많이 무서웠지? 엄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사실 그날 네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말 안 했는데, 하지만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.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 옷은 전혀 젖어 있질 않았어. 그리고 왼쪽 소매 아래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. 가늘고 날카로운 마치 칼 같은 걸 말이야. 등골이 서늘해졌다. 게다가 그 사람 자세히 보니까 남자였어.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. 만약 우리가 문을 열었다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? 엄마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. 경찰을 불렀으면 도망쳤겠지. 근데 분명히 우리 집을 노리고 온 거였어. 여자가 사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그날 이후 나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게 됐다. 그리고 그날 밤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자취방에서 잠을 청하려던 순간 띵동하며 초인종이 울렸다.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. 죄송합니다.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?